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송전탑 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강원환경운동연합의 김병준 사무처장입니다. 아, 오늘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동해안에서부터 신과평까지의 500kV 송전 철탑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주민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 동해안 신가평 500kV 송전 철탑은 말 그대로 동해안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가평까지 보내기 위해서 송전탑, 즉 송전선로를 까는 이러한 사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업은 동해안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함이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자력 발전소 2개가 해당되어지죠. 신한울 1호기와 신한울 2호기, 그리고 삼척의 석탄화력 발전소 2개, 그리고 동해에 있는 GS 화력의 석탄 발전소 2개, 그리고 강릉 안인에 있는 화력 발전소 2개를 포함합니다. 각각의 그 발전소 하나씩 1기가와트의 용량이다 보니까 이 4개를 포함하면은 총 송전 용량들은 8기가와트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한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정치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송전선로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하면 되겠어?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전기 안 써? 이러한 얘기들. 전기 쓰는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해? 백지화? 그런 거 가능하겠어? 그러지 말고 그냥 돈으로 받고 끝내자. 뭐 이러한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까요? 나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들은 나라에서 추진한다기보다는 사업 주체는 한전이 되어지고, 한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송전선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나라에서 하는 사업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 한다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산자부 장관을 만나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산자부 장관들이 우리를 안 만나고 계속 한전에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안 쓰냐고요? 물론 저희들 전기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전기 부분들이 모자라서 송전선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볼 생각들을 하겠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만들어지는 전기는 많은데 쓰는 전기는 적습니다. 즉 전기가 많이 남아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이 남아돌면서 송전선로를 깔면서 우리 여러 주민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지화 가능하겠냐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몇 년 동안 열심히 싸워왔고 또 앞으로도 싸울 것입니다. 싸우는 사람들의 그 결과들은 당연하게 승리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돈으로 보상받거나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원하지 않고, 돈의 보상 문제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의 경과를 좀 보실까요? 이 사업이 참 웃깁니다, 여러분. 2008년도 12월 달에 이 송전선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담겨지게 되어지는데요. 여기 내용에서 나와 있듯이 이 처음에 2008년도에 송전선로를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 이 송전 그 전압은 76만 5천 볼트였습니다. 즉 500kV가 아니라 765kV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기가 도착하는 곳은 지금의 가평 지역이 아니라 북경기 지역이었습니다. 즉 의정부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북경기에서 가평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이유가 애초에 의정부 지역에 전기가 모자랐다고 해서 글로 보내려고 했는데 의정부에 발전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쓸 데가 없으니까는 이 북경기에서
여러 가지 여러 장소를 변경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가평으로 오게 되어진 측면들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2008년에 시작을 했고 그때는 76만 5천 볼트였던 이 사업이 2014년 12월 달에 HVDC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50만 볼트의 송전 선로 공사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전기를 쓰는 곳이 계속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전기의 도착 장소가 계속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북경기였다가 그 다음에는 남경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가평으로 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수요처가 변동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 전기를 꼭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기를 보내야 되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전기의 수요처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이 문제들은 심각하고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결국 이 송전선로는 사람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송전선로가 아니라 만들어진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비슷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써야 될 곳에 보내기 위해서 송전선로를 만드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한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쓰여질 곳이 없는 겁니다. 즉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문제들은 전기의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진 전기를 보내고자 하는 이러한 측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표를 보실까요? 지금 이제 표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의 이제 76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설이라고 해서 전기가 지금 보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50만 볼트의 새로운 송전선로는 요 밑에 빨간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게 지금 새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울진서부터 해서 여기 진조리 지역까지는 이렇게 빨간 실선이 되어져 있어서 결정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넓게 번져 있는 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서부 구간이 되어지는데 이 구간들은 아직은 이렇게 실선처럼 경과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의 핵심들은 기설 노선들이 있고 신규 노선들이 있게 되어지는 두 가지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우리나라에서 송전탑 건설을 관리하는 법이 없어요. 그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전입니다. 그러니까 송전탑 건설을 위한 무슨 법령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규정은 뭐가 있는가?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전력 영향평가 시행 기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력 영향평가 시행 기준.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요점은 법은 없고 한전의 자체 규정으로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송전탑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매뉴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송전탑 건설의 부분들은 무조건 이 매뉴얼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송전선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건설 예정 송전선로의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그 직선의 양끝을 1km 연장하고,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에 이를 1km씩 연장을 해서
그 다음에 타원형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타원형을 만들어서 그 타원형의 횡축은 종축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있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금방 내용을 보셨듯이 시작점과 끝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고 타원형을 그리는데, 타원형의 횡축은 그 종축의 3분의 2 정도의 그걸 그려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시행 기준입니다. 말로 하니까 좀 어렵죠?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시작점 울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끝점 가평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고 타원형을 그리는데, 이 타원형의 횡축은 요 직선거리의 3분의 2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건 제가 그린 건데요. 그래서 울진서부터 가평까지 직선을 그리게 되어지면 약 한 160km 정도가요. 한 200km 내외가 좀 되어지는 거고, 이 3분의 2, 67%를 하게 되어지면 127km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전체 요 타원형 안이 전부 송전탑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집니다. 자, 보시면 강릉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충주 지역이 들어가 있고, 충주 밑에 뭐 제천이나 이러한 지역들도 들어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주민 여러분, 강릉이 이 송전선로를 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다. 충주나 제천 사람들이 송전선로를 잡는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뭐냐 하면 한전에서 얘기하는 사업 대상 지역이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고 있고, 타원형을 그리고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어디로 송전선로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입지선정위원회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업 대상 지역에는 들어가 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는 강릉이나 충주, 제천의 사람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전이 우리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아주 사기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릉이 들어가야 되고 충주나 제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빠져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한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 가운데 평창 진조리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점이 울진서부터 해서 진조리까지는 동부 구간이라고 하고 있고, 진조리서부터 해서 가평 지역까지는 서부 구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진조리가 중간 지점으로 들어가야 되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중간 지점이 강릉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이 충주나 제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창 진조리가 중간 지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지점들이 두 번째 문제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평창 진조리가 중간 지점이 되어지면서 동부 구간의 선로들을 먼저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진조리서부터 해서 가평까지 가는데 강릉으로 갔다가 가평으로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진조리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즉 진조리로 결정한 것이 세 번째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세 번째 문제의 구체적인 이유는 동부 구간의 결정들을 먼저 하면서 서부 구간들은 동부 구간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의 자체들의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전의 대강원도 사기극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들의 매뉴얼들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 부분들을 또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가공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강요를 하게 되어지는 측면들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 대책위에서는 법률에 문제 제기를 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송전탑 문제들을 다루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제기했던 고발이나 소송의 문제들을 지금 어떻게 논의할 수 없게 되어지면서 그냥 각하되어 버린 이러한 결과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갔는데요. 예. 앞서 말씀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시작점에서 강릉까지의 직선거리를 긋고 타원형을 그리게 되어지면은 보시다시피 몇 군데 지역이 빠지게 되어져요. 여기 횡성이 있고 정선 지역이 있고 영월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이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만약에 충주나 제천 쪽으로 이 중간 지점들을 결정하게 되어지면은 강릉이나 이쪽에 평창 지역 자체가 빠지게 되어집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한전의 사기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전한테 그리고 정부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왜 평창 진조리가 중간 지점이 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평창 진조리가 중간 지점이 아니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배제되어지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의들의 측면들은 문제가 많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평창 진조리가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 정확하고 확정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동안 논의해왔던 부분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평창 진조리가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 확정적인 이유가 없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를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강릉이 만약에 중간 지점이 된다고 한다면 이쪽 지역의 주민들이 결정한 노선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가 되어지고, 충주나 제천 쪽에서 중간 지점이 되어졌을 때 이쪽 지역의 주민들이 논의에서 들어가 있는데 논의 자체가 빠지면서 논의가 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측면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통해서 왜 평창 진조리가 왜 중간 지점으로 되어졌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문을 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한 4년 싸워왔지 않습니까? 한 4년 싸워왔는데 산자부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전도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의 질문 자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요구해오고 주장해왔던 내용 자체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를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파란 선은 기설 765kV의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빨간 선 자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500kV 새로운 신설 노선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신설 노선들을, 선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동해안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신설 노선으로 보내겠다라고 했던 것이 한전과 정부의 입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기설 노선에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발전소가 전기를 송전하고 있습니다. 삼척의 그린파워라고 하는 이 발전소 2개와 그 다음에 그 GS 발전소, 그 동해에서 만드는 전기가 일로 가게 되어지고, 안인과 그 다음에 신안을, 요 전기들은 요로 이렇게 해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 개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한울 2개, 그 다음에 여기 그 삼척 포스화력 여기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인화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신설 노선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설 노선에는 기존에 지금 이제 발전소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 새로운 노선으로 가겠다고 했던 안인화력 발전소 2개가 지금 기설 노선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원래 GS 화력, 그러니까 동해에서 있는 GS 화력들도 기설 노선에 원래 가고 있는 거고요. 이 포스 화력들, 여기 일로 가기로 했던 것들도 뭐냐면 지금 삼척의 이 전기도 기설 노선에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그린파워도 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신한울 2기만 지금 여기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나머지 화력발전소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파란 선에 있는 기설 노선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일로 다 가기로 했던 부분들이 지금 기설 노선, 이미 있는, 지금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노선으로 갈 계획이고 있고,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가지도 않을, 글로 보내지도 않을 전기들을 왜 만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고통을 겪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어지면 새로운 500kV 송전선로는 만들지 않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500kV 송전선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좀 해왔었고, 정부에서, 그리고 산자부에서, 그리고 한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동해안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서울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송전선로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첫 번째, 수도권으로 전기가 간다고 하는 계획들이 없습니다. 즉, 가평까지 가서 전기는 스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거 왜 만들어 보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사람이 없고 보낼 전기만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보낼 전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노선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설,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는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에다가 거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낼 전기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평창 진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송전선로의 노선들을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왜 평창 진조리가 중간 지점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산자부와 그 다음에 한전은 답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중간 지점이 말씀드린 대로 강릉이나 충주가 된다고 한다라면 평창이나 횡성이나 정선이나 영월 부분들은 그 논의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평창과 정선과 영월과 홍천들이 모여서 결정했던 이 송전선로의 예정지는 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500kV 송전선로 반대 싸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과 대책위가 힘을 모아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싸움은 분명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가 꼭 백지화라고 하는 큰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